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입니다. 네, 지난번에 없어진 아이들에 이어서 잠시만 안녕 읽다가 끝부분 조금 못 읽었거든요. 네, 오늘은 그 잠시만 안녕의 끝부분하고 운명은 이런 것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준서하고 은하하고 친구 1번이 됐는데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다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준서는 미국으로 가버리고 은하는 이제 한국에 남아서 서로 약속했다가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준서는 준서대로 영재 판정을 받았던 준서가 미국에서 방황을 했고요. 은하는 은하대로 자신이 약속을 못 지켜서 매일 준서하고 만나기로 했던 놀이터에서 계속 그네를 밀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은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준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준서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갔는데 생활이 이제 엉망이 되었죠. 그 영재 판정을 받았던 공부를 잘하고 참 똑똑했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힙합 춤을 추고 흑인 아이들과 어울리던 우리 준서를 마이클 선생님이 상담을 하게 되면서 우리 준서가 마이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서 시간을 소중히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나서 우리 준서가 바뀌게 되죠. 준서가 이제는 은하를 만나고 싶어서 은하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거기까지 읽었고 거기부터 계속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한 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준서는 마이클과 공부를 시작했고, 마이클은 준서의 머리가 비상하고 모든 것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헤이 준서. 준서가 다니엘에게 부탁해 다니엘이 오토바이 뒤에 안나를 태우고 나타났다. 헬멧을 벗는 안나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준서, 나 왜 찾았어? 미안,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 무슨? 너 이번 설날에 한국에 갔다 올 거지? 다음 주에 한국에 갈 거야. 그럼 한국 수능 시험 자료 좀 구해다 줘. 수능? 너 미국에 앉아서 수능 보게? 안나는 불량아 준서가 수능책을 구해달라니 비웃고 있었다. 준서야, 수능이 뭔데? 다니엘이 궁금해 물었고, 안나는 공부와 담사운드 사는 준서가 시험 자료를 구해달라는데 놀랐다. 어릴 때 영재였다는 말은 아빠를 통해서 들었지만 안나가 본 준서는 공부 쪽에는 아예 무능하였다. 준서는 한국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수능은 한국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이야. 준서가 친절하게 다니엘에게 설명했다. 준서야, 글쎄 그게 미국에서 왜 필요하냐고. 친구가 구해달래. 안나의 물음에 준서가 당황해 대답했다. 그래? 서울에 가면 수능 자료 구할 시간이 있으려나? 부탁할게. 준서는 그렇게 어렵게 구한 수능 자료를 가지고 수능 공부를 시작했고, 궁금한 거나 물어볼 게 생기면 마이클 선생에게로 달려왔다. 선생님, 마이클 선생님, 선생님 수학 미적분에서요, 과학탐구 19번이 이건 가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선생님 이식과 이식을 합치면. 준서는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했고, 그동안 멈춰 있었지만 영재 판정을 받았던 준서의 뇌는 다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이런 준서를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지만
이제는 준서를 위해 다른 선생에게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준서군, 나는 준서군을 만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네. 이제는 내가 준서군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네. 각 과목별로 선생이 될 사람들을 소개해 줄 테니 이제는 그 선생들께 배우도록 하게. 선생님, 마이클은 이런 제자를 만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가슴이 벅차올라 두 팔을 벌려 준서를 안아주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준서는 이제 은하와 같은 한국대 수의학과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하루하루 은하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은하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세 번째 이야기, 운명은 이런 것. 2002년 6월 한국은 월드컵으로 뜨거웠고 어디를 가도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는 붉은 악마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오늘 대한민국은 축구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다고 모든 방송이 떠들고 있었고 내일 이탈리아와 16강전이 있는 날이었다. 영호는 회사 일로 축구가 문제가 아니었고 회사가 잘 되는 만큼 몸이 고되었다. 이번 주까지 중국에서 가져올 선적 물량을 맞추고 한유 제화와 계약을 해야 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의류 무역만 했었는데 지금은 의류뿐 아니라 잡화에 화장품까지 가짓수를 늘렸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만저만 바쁜 게 아니었다. 어젯밤에도 잠시 집에 들어가 옷만 갈아입고 나온 영호였다. 7시에 미스 윤이 이른 출근을 하자 영호는 안양에 있는 한유 재화와 미팅 약속이 되어 있어 사무실을 나가는 중에 미스 윤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다. 미스 윤, 중국에서 신용장 팩스 들어오면 한대리한테 바로 연락해줘요. 한대리 지금 인천항으로 바로 출근해서 팩스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 중국에 서류 아직 안 보냈는데 신용장이요? 미스 윤, 그거 내가 아까 보냈어요. 사장님 또 밤새우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영호는 미스윤에게 피곤한 내색을 안 하려고 웃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한 줄기 코피가 흘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미스윤이 다급한 손놀림으로 책상 위에 티슈를 몇 장 뽑아 영호에게 건넸다. 아, 괜찮아요. 이런. 갈아입고 나왔는데 피가 묻었네. 제가 빨리 빨아볼까요? 아, 괜찮아요.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한유 재화에 늦을지 몰라요. 아, 좀 쉬셔야 하는데. 안 그래도 이번 중국권까지만 하고 며칠 쉬려고 해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미슨, 팩스 들어오면 한대리한테 연락해주고 다른 직원들 출근하면 나 한유 재화에 갔다 올 테니까 11시에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 회의한다고 다 모이라고 좀 전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영호는 코피가 멋지도 않았는데 왼쪽 코 속에 휴지로 마개를 만들어 놓고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도 내일 있을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을 미리 예견하느라 바빴다. 그래, 대한민국 파이팅! 은호무역 파이팅이다! 영호는 또다시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어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 지체하면 출근 시간이라 늦을 텐데. 영호는 한유재와 자재팀장과 8시 반에 미팅을 하기로 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물건을 개별 포장해서 다음 주까지 납품을 하면 한동안 급할 건 없었다. 또한 일을 크게 확대하게 되어 한동안 자금난에 힘들었었는데 오늘 계약금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일시에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월급이 2달씩 밀려있어 직원들 얼굴 보기 미안했던 영호였다. 회계팀 박 과장 또한 악화된 회사 자금 때문에 은행마다 돌며 동분서주했었는데 오늘 들어올 계약금이 5억이고 모든 물건이 다 납품될 다음 주까지 50억이 들어올 테니 이제껏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영호는 몸이 고되기는 하지만 오늘따라 기분이 무척 좋았다. 물론 한일 제어와의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것이 일시에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유난히 오늘은 머리도 맑았고 다른 날과 다르게 기분이 좋았다. 아, 오늘은 정은이하고 은하하고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해야겠다. 남부 순환도로가 막혀 차가 서행하는 동안 영호는 이런저런 기분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구로 인터체인지에서 안양 쪽으로 회전 구간을 내려가니
길이 뻥 뚫려 영호는 오 필승 코리아를 휘파람으로 불었다. 구로공단에서 안양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횡단보도 앞 사거리에서 주행 신호에 더해 좌회전 신호가 켜졌는데 앞에 반대 차선에 있던 신형의 흰색 벤츠가 갑자기 신호를 잘못 보고 유턴을 하고 있었다. 영호는 직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 그대로 달렸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앞차와 충돌하려는 순간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렇지만 옆 차로에서 빨리 달려오고 있던 아반떼가 쾅 하고 조수석을 받자 영호의 차가 전복되었고 또다시 옆 차로에서 달려오고 있던 덤프트럭이 콱쾅 하는 굉음소리와 함께 영호의 차는 구겨지며 앞으로 한참을 밀려갔다. 신영은 자기 때문에 난 사고에 고개를 숙였고 바들바들 떨려오는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뒤이어 오는 차들은 비어있는 1차로로 진행하며 고개를 돌려 자신들이 목격한 사고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서행했다. 아반떼 차량의 본네트가 엉망으로 망가져 있는 걸로 주행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사고 차량 중에 제일 먼저 밖으로 나온 사람은 덤프트럭의 기사 영철이었다. 영철은 전복된 차량 쪽으로 가서 고개를 숙여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운전수는 즉사에 있었고 깨진 차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 영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영철은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정은은 은하가 학교에 가고 나자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렸고 컵을 주려다 손가락을 베이면서 외마디 작은 비명을 질렀다. 아, 이런, 은하한테 무슨 일 있나? 정은은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면서 은하 생각을 했고 뭔가 불안해 설거지를 마저 못하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 거실 전화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는데 정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누구지? 이 시간에? 여보세요? 거기 이영호 씨 댁 맞습니까? 정은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리는 걸 참으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아내입니다. 혹시 그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구로경찰서 이진욱 경장인데요. 이영호 씨께서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구로 성모병원으로 오셔서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라고요? 우리 그이가 뭐라고요?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정은은 전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도무지 귀에서 왱왱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파. 정은은 동생 지은을 불러 함께 구로 성모병원으로 향했다. 지은이 울면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정은은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꿈이길 바랐다. 아주 지독한 악몽이기를, 그리고 제발 빨리 깨어나기를. 병원 안치실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나면서 정은과 지은의 몸을 얼리기라도 하려는 듯 냉기가 돌았다. 언니. 지은이 언니 정은의 손을 잡았다. 이경장은 서랍을 열어 영호의 몸에 덮여있던 아파 왜 그래? 놀아달라고 그러지. 너 지금 놀아달라고 이러는 거지. 방해하면 안 돼. 아, 아파. 언니. 지은이 언니 정은의 손을 잡았다. 이경장은 서랍을 열어 영호의 몸에 덮여있던 하얀 천을 서서히 걷었다. 지은이 먼저 손을 입으로 가져갔고 정은은 영호를 보자 눈물을 떨구며 그대로 기절했다. 아이고. 아이 왜 아파 근데. 죄송합니다. 신영은 민혁을 만나기 위해 경호원을 따돌리고 자신이 직접 운전을 했다가 영호가 죽자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연신 울면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아반떼 차량 운전 기사는 성모병원에 우선 입원했고 사고 경위를 진술하기 위해 영철과 신영은 경찰서에 와 있었다. 신영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아반떼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영철의 진술을 모두 합해 보았을 때 신영의 과실로 인해 벌어진 사고였다. 왜 그러니 너 아프게. 아우 이게 놀아주지 않아가지고 얘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린 정은을 데리고 지은이 경찰서로 왔을 때 신영의 진술이 끝나고 영철이 경찰관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경장이 신영과 정은을 소개했다. 이분들이 소나타 차량 피해자의 이영호 씨의 아내와 동생이시고 이분이 피의자십니다. 정은이 눈물 범벅이 된 파리한 얼굴을 대하자 신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봐요. 죄송하다면 다해요? 지은이 소리를 질렀고 정은이 옆에서 울다가 다시 기절했다. 영호씨. 언니 정신 차려. 언니. 이보세요. 이보세요. 신영은 정은이 울다가 기절하자 죄스러운 마음에 함께 울었고 곁에 섰던 이경장이 기절한 정은을 흔들었지만 정은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스 유는 9시가 넘어 한일재화에서 걸려온 전화에 의아했다. 은호무역입니다. 한일재화 자재팀장 신중일입니다. 사장님 좀 연결해 주십시오. 사장님 한일재화 간다고 일찍 출발하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으셔서요. 연락 좀 취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스 유는 아침에 분명 한일재화에 간다고 나간 영호가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전화를 걸었지만 영호의 전화는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다. 회계팀 박 과장도 오늘 아침에 들어올 자금 건으로 영화와 통화를 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미스윤에게 물어보러 왔다가 미스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 뭔가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게 되었다. 오늘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회사 문 닫게 될지 모르는데 어쩌지? 박 과장님,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그러게,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으시잖아? 네, 아침에 코피를 흘리셔서 더 걱정이 돼요. 너무 무리를 하셨지. 그래도 오늘 계약만 진행되면 이제 우리는 순풍에 돛을 다는 건데 잘 마무리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오늘 11시에 전체 임직원들 회의실에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럼 전화 더 넣어보고 연락되면 바로 알려줘요. 예, 박 과장님. 말은 미스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 과장은 입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다. 결국 한일재화와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11시에 직원들이 회의실 전체에 모였어도 영호로부터는 아무 소식도 없어 직원들은 술렁거리고 있었다. 박 과장이 혹시나 싶어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저 박 과장입니다. 저는 동생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네, 저는 은호무역 박 과장인데요. 사모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아, 저 형부가 아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언니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긴가요? 네, 맙소사. 거기 어디인가요? 네, 여기는 구로 성모병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박 과장의 손이 떨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과장은 이만저만 큰일 난 게 아니다 싶었다. 영호가 죽은 것 외에도 회사도 죽게 생겼다. 회의실에 모여있는 20여 명의 임직원들에게로 가 박 과장은 영호의 비보를 전했다. 여직원들은 입을 막고 울었고 임원들은 회사의 앞날을 생각하니 한숨이 새어나왔다. 또 몇몇의 직원들은 저마다 2달치 월급을 못 받을 생각까지 영호의 죽음을 전해들은 임직원들의 생각과 반응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정은과 은하는 눈물 범벅으로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이 오면 맞았고 굳은 일은 지은이네 식구들과 무열히 도맡아였다. 은호무역 임직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영호의 죽음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빈소로 달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사장님 같은 분을 데려가시다니. 아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쩝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은과 은하는 울지 않으려 애쓰면서 조문객을 맞았다. 정은이 몇 번이나 기절을 하자 은하는 정은이 잘못될까봐
울음도 애써 참아야 했다. 아빠, 아빠, 아빠. 안 놀아주니까 이 땡깡이 너무 심하다. 이놈 새끼야. 은하는 속으로 울고 또 울고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정은이 아파할까봐 얼른 소매로 닦았다. 공항은 한국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온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볐다. 특히 오늘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붐볐다. 준서는 많은 인파 속에 묻혀 있었지만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드디어 한국에 왔다. 은하야! 은하야! 작년부터 준서는 마이클 선생님을 만나 마음을 잡고 공부에 전념하게 되어 주한과 희정이 준서에게 그 보상으로 친구들과 한국 월드컵 경기를 구경할 수 있게 보내주었던 것이다. 준서는 입이 귀에 걸리고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부풀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별다른 짐을 가져오지 않아서 준서는 일찍 빠져나왔지만 한국이 처음인 준서의 친구들은 짐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공항 건물 밖으로 나온 준서는 하늘을 올려보았다. 준서가 너무 좋아서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 걸 애써 참으며 하늘을 보고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허수아비처럼 걸어오는 신영과 부딪혔고 신영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했다. 오! 준서는 넘어지려는 신영을 붙잡았다. 죄송합니다. 신영은 그저 부딪혔을 뿐인데 어제의 사고가 생각나 눈물이 핑 돌았다. 괜찮으세요? 준서는 파리하게 하얀 신영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자 당황했다. 네, 괜찮아요. 준서와 신영이 부딪혀 몇 마디 나누었을 뿐인데 검정 양복 입은 두 명의 건장한 남자 둘이 걸어와 준서는 흠칫했다. 신영이 그들을 향해 손짓을 하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고맙습니다. 신영은 준서에게 인사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준서는 잠깐 스친 신영의 슬픈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이내 한국에 왔다는 생각에 급 기분이 좋아졌다. 공항은 유례없이 붐볐지만 산별그룹 딸인 신영은 VVIP 통로를 통해 비행기에 앉아 좌석 벨트를 메었다. 신영은 뒤죽박죽이 된 생각을 정리하듯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원래는 어제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민혁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미국으로 가고자 한 욕심으로 한 사람이 가장이 죽었고 민혁 또한 만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아니야, 내가 공항으로 갈게. 선배가 공항으로 오면 또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내가 갈게. 신영아, 울지 말고 마음 진정부터 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미안해, 선배. 조금만 기다려. 선배, 나 사고가 났어. 사고? 사람이 죽었나 봐. 선배, 나 어떡해? 신영아, 너는 괜찮아? 너는 다친 데 없어? 나는 괜찮아.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 거기가 어디야? 지금 내가 갈게. 정 변호사에게 사고 경위를 다 말했으니 정변이 다 알아서 보상해 주리라고 믿고 신영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 산별그룹 강 회장은 신영이 민혁이와 사랑에 빠져 둘을 갈라놓기 위해 미국에 있는 신영의 고모집으로 신영에게 경호원을 붙여 미국행 비행기를 태운 것이다. 신영 아가씨 실수가 맞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가게 되면 산별그룹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게 예상됩니다. 신영이만 비행기 탔으면 뒤처리는 정변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 피해자도 죽었고 신영이 차는 부딪히지 않았다며? 신영이 탓이 아닐 게야.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곧바로 정 변호사는 경찰서장 김우진과 통화해 신영을 사고 관련 모든 서류에서 삭제시켰다. 강 회장님께서 청장님과 한번 식사 약속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이 경장은 본인도 납득할 수 없는 이 갑작스런 상황을 피해자 가족에게 전해야 한다니 기가 막혔지만 상부의 지시라 어쩔 수가 없었다.
탈진에 누워있는 정은과 간호하는 딸, 빈소를 지키고 앉아있는 젊은 남자가 하나. 내일이 발인인 빈소에 조문객이 몇 보일 뿐 한산했다. 조문객의 식사를 내던 지은이 이경장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오셨어요? 예, 다름이 아니라 사고 경위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진욱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언니가 지금 저러고 있어서 얘기 듣기 힘들 텐데 어쩌죠? 네,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사고의 가해 차량 이영호 씨의 사망으로 사고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영호 씨의 아내분이 발인 끝나고 서로 한번 오셔야 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네? 가해 차량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경찰서에서 그 여자가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같이 듣지 않았어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지은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에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을 불렀다. 이에 민지와 무열이 지은 곁으로 왔고 와있던 조문객들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다. 황당해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 그 차량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보세요, 형사님. 그 여자가 신호를 잘못 보고 유턴을 했다잖아요. 지은의 남편이 진욱에게 항의했지만 진욱은 누구의 얼굴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우리 형부가 그 여자 때문에 그 차 피하려다가 옆차에 부딪혀서 전복돼 돌아가신 거잖아요. 지은은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눈물이 볼을 타고 연신 흘렀다. 그게 아닙니다. 그 차는 잘못이 없고 이영호 씨가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님. 누워있던 정은이 진욱에게 다가왔고 파리한 얼굴의 정은을 보자 이래선 안 된다고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형사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이영호 씨의 차가 오른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아반떼 차량과 부딪혀 전복됐고 덤프에 밀린 걸로 사고 처리가 됐습니다. 형사님, 어제 그 여자분 어딨어요? 그분하고 같이 얘기해요. 그럼 되잖아요. 그분은 이 사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형사님,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분이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사고는 이영호 씨의 졸음운전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사람이 죽어서 아무 말 못한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형사님.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정우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와 오열했다. 은하도 곁에서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지만 은하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진욱은 기계처럼 영호가 가해 차량이라고만 반복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를 떴다. 준서의 미국 친구들 다니엘과 데이비드, 크리스, 톰, 그리고 안나와 수잔까지 한국의 월드컵을 구경하기 위해 준서와 함께 한국에 왔다. 준서와 마찬가지로 준서의 친구들도 월드컵 경기를 현장에서 구경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모두 준서와 안나의 나라 한국을 응원했다.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올레 올레 대한민국. 한국이 강호 이탈리아를 만나 이탈리아가 먼저 첫 골을 넣어서 실망스러웠지만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전이 무득점으로 끝난 후에 연장 혈투 끝에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어 2대1로 한국이 8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였고 준서와 준서의 친구들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대한민국! 다니엘이 대한민국을 외치자 데이비드, 크리스, 톰, 안나, 수잔은 열기를 그대로 이어 박수를 쳤다. 준서야, 안나 한국 정말 대단하다. 그치, 대단하지? 준서의 친구들은 준서의 나라 한국을 월드컵 경기를 통해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준서는 월드컵에 열광할수록 은하가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졌다. 은하야, 너도 월드컵 경기 봤니? 나 지금 한국에 왔는데 은하 너 보고 싶다. 준서와 친구들은 구로에 있는 노베텔 엠베서더 호텔에 묵었다. 야경을 바라보는 준서의 마음은 남달랐다. 친구들이 한방에 모여 오늘 본 경기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안나가 배가 아프다고 힘들어했다. 안나, 배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어. 준서는 프런트의 문에 안나를 내리고 택시를 타 아우 아파. 구로 성모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급성 장염입니다. 의사는 친절했고 안나가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찾자 준서는 병원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은하는 정은이 은하 때문에 더 아파할까봐 정원 앞에서는 울 수도 없어 아무도 몰래 빈소 밖으로 나와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은하는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리고 어제는 아빠가 피해자였는데 오늘 다녀간 형사는 아빠를 가해자라고 해 더욱 알 수 없었다. 벤치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있던 준서는 슬픈 울음소리를 들으니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곁에 앉았다. 은하도 예전에 이렇게 울었었는데. 여자아이의 울음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고 울음소리에 준서는 더욱 은하가 생각났다. 이은하. 준서는 은하를 생각하다 저도 모르게 은하의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와 은하를 불렀다. 은하는 울음을 그치고 서서히 준서를 바라보았다. 순간 따뜻한 준서의 눈과 눈물이 가득한 은하의 눈이 마주쳤다. 준서의 심장은 은하의 반달눈과 마주친 순간 쿵쿵 소리를 내었다.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찾으셔. 무열이 은하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응? 엄마 일어나셨어? 응, 가자. 무열은 정은이 일어나 은하를 찾자 은하를 데리러 나온 것이다. 무열은 은하의 등에 손을 얹고 걸으며 빨간색 월드컵 응원티를 입고 있는 준서를 힐끗 보았고 은하 또한 뒤돌아 준서를 한번 쳐다보았다. 무열을 따라가는 은하의 뒷모습을 보면서 준서는 짧은 순간이지만 뭔가 아련한 것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준서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기분을 준서는 그저 허전함으로 생각했다. 준서는 그제야 은하가 상복을 입었음을 보았고 마음이 쓰였다. 아까 낮에 본 신영도 은하도 준서가 한국에 와서 마주친 여인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준서는 일어나 안나가 있는 응급실로 가 링거에게 모두 들어가기를 기다려 안나를 깨웠다. 안나, 괜찮아? 안나는 시차 적응이 안 되었고 힘든 상태였는데 바로 경기 관람을 하는 것이 몸에 무리가 되었던가 보았다. 최우진 사장과 주한은 신화홀딩스의 사장과 회장으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준서와 안나는 서로 볼 일이 자주 있어 다른 친구들보다 가깝게 지냈다. 안나는 준서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올 초 수능책을 계기로 준서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